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자, 올해 새해 첫 방송이죠. 신의 한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독종 정신 잊지 마시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제 작년 연말에 이제 시향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숨쉬기가 많이 좀 수월할 것 같으니까, 예, 작년에 수익 못 내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예, 올해도 독종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예상대로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요 시간에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넘기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1월 초 되니까 아마 우리 시장이 연초에 작년 연말하고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난주, 오늘까지 기준했을 때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에서 특히 코스닥이 작년에 꼴등이었는데, 예, 지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1등이죠. 상승률, 지수 기준했을 때.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새해 첫 출발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출발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오늘 강의 내용은 2025 을사년 2차 전지 대반격 시작. 이따 제가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개별 테마주보다도 더 많이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자리가 없다. 예, 이런 여러분들 마인드를 가지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고요. 자, 먼저 이거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기준했을 때 제가 코스피 이제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월봉에서 6개월 연속 음봉 나온 경우, 그러니까 6개월 내내 빠졌다는 얘기죠. 코스피가. 예. IMF 때, 요 당시에, IMF 때가 이제 7개월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달 8개월째 강한 되돌림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50% 급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밀었다가 이제 저점을 살짝 훼손하고 나서 진바닥 나오고 급반등 들어왔었고, 이때가 7개월입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 이제 6개월 연속 빠졌었죠. 6개월 빠지고 나서 7개월째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짧은, 예, 한 3개월 정도 바닥 다지기하고 또 V자 반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12월, 7월부터 6개월 연속 계속 빠지면서 음봉 마무리했는데, 자, 이번 달에 일단 양봉으로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죠.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120개월 선에서 딱 지지하고 나서 제 예상했던 대로 양봉으로 좀 깔끔하게 들어 올리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월봉 기준 했을 때 20개월 선이 기술적으로 2600선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0까지 지수가 이번 달에 장악을 해주면 좋고, 예, 아무튼 이번 달에 양봉 이렇게 마감해주면, 요 지수의 이제 반등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만기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주 만기 전후까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말에 이제 증권 쪽에서 옵션 시장에 이제 배팅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롱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해 놓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지수를 누르는 전략으로 지난 연말에 일단 넘겼었어요. 그래서 만기까지 제가 2,500 전후라고 이제 말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2,500선 살짝 벗기고 나서 오전에 좀 되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만기 지나야 외국인들의 또 이제 포지션을 우리가 예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 만기까지는 박스권 전략,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요거 이제 12월 말까지 연말에 제가 이제 말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수가 저점이 나와줘야 지금처럼 개별주가 됐던 대형주가 됐던 순환매 반등, 순환매 상승이 나오고 요 과정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대장 종목하고 그다음 대장주가 나오는 거, 업종하고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수가 일단 하방 경기 확보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요것도 제가 연말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는 23일 날, 12월 23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등락률을 말씀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31일 날 기준했을 때 2022년도부터 이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년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뭐 70% 가까이 올랐고, 반도체만 하더라도 필라이 반도체가 거의 뭐 85% 올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예, 다 오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빠지고 작년에 올랐는데 2년 빠졌던 거 거의 다 이제 만회를 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시장, 대만 같은 경우도 지수가, 대만 가권 지수가 5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그죠? 올해는 이제 양봉,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상당히 많이 뺐다. 전 세계 꼴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3년치를 한번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020, 2023, 2024, 요 3년 동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뺐는지 제가 한번 데이터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3년 동안 지수가 거의 18%, 나스닥은 거의 40% 올랐고요. 반도체는 51%가 올랐습니다. 3년 동안. 독일도 27%, 유럽, 일본 38%, 거의 40% 올랐죠. 나스닥 상승한 만큼 올랐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홍콩이 작년에는 올랐는데 2022, 2023년도 뺐기 때문에 3년 동안 중국이 마이너스 6%, 홍콩이 11%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34%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코스피가 16% 하락이 나왔고요. 예, 코스닥은 거의 뭐 30%, 28%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보다 더 많이 뺐다니, 중국보다.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이다, 뭐 이것저것 엄청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성장 얘기 나왔었고, 예? 중국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요, 3년 동안의 이 합산을 보게 되면 2022년부터 상해 증시보다 코스피가 뭐 거의 3배 가까이 뺐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예. 이 데이터를 제가 또 왜 보여드리냐면, 연말에도 전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이 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3년 내내 그냥 지수 기준 했을 때 얻어 맞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자리가 없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많이 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주식이란 것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매수하는 거죠. 원래는. 나빠질 게 더 이상 지금 현재 좋은 것도 물론 이제 올라갑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산업, 나빠질 게 없는 종목. 또 이런 종목군들을 사게 되면은, 예, 좀 중장기적으로는 또 그런 종목군이 대박이죠. 이제 앞으로 많이 좋아질 종목군들. 사실 그게 가장 큰 호재죠. 예,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랬지 않습니까? 예. 5년, 6년 동안 계속 적자나다가 작년부터 이제 흑자전환되고, 예, 올해 내년까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우상향 기조 이어가니까, 예,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지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면 밸류에이션 기준 했을 때. 자, 기준금리를 한은에서, 작년까지 2번 인하했지 않습니까? 3.5였는데 지금 3% 초반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제 구분해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해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다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PBR,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PBR 기준했을 때는 연말에 0.83까지 내려왔었거든요. 0.83. 그러니까 코스피가 청산 가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평균도 1.20, 20년 평균은 1.16인데 지금도 0.84밖에 안 됩니다. 워낙에 저평가라는 얘기죠. 선행퍼 같은 경우도 한 8.5배?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3% 초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바로 그냥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 짧으면 뭐 2개월 정도, 길면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개 분기 정도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10월하고 일단 뭐 12월에 일단 인하했으니까, 예, 뭐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이번 달부터도 뭐 예탁금리 증가하는 거 보니까는 좀, 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 들어오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기준 했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부과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환율이 지금 뭐 오늘 좀 무너져서 그러나 다행인데 예, 그 전국이 좀 안정되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이상 돌파할 게 아닌데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1,486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조금 이제 안정이 될 만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미만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올해 이제 기업별 환율 예측도 1,400원 미만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높은 데는 1,380원, 예, 낮은 데는 뭐 1,350원 그 이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제가 보는 데이터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 물론 이제 단기 이제 박스권은 좀 더 만들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예,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준다 그러면 연말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더 이상 절대 물러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 뭐 코스닥 뭐 레버리지, 뭐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쪽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 연말까지 많이 밀었던 종목군들은 예,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또 연말에 막 급등락이 좀 심했던 이유가 이제 기관 쪽, 뭐 외국인들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그 리밸런싱 작업 때문에 뭐 이유도 없이 막 밀어버리고, 예? 올릴 정도 더 올려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 되게 되면 그들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밀렸던 종목군들은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올랐던 종목군들은 다시 눌러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6개월 연속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이게 지금 IMF, 그러니까 2000년도 IMF 이후에 세 번째 하락이다.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이게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기술적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전 세계에서 작년에도 가장 많이 빠졌고 작년에 꼴등. 제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주가와 같이 비교까지 해드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더 뺐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막 올라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마이너스 한 7%밖에 안 뺐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한 10% 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 예, 대한민국, 한국 증시가 3년 누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꼴등이더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청산 가치 미만이더라. 물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PR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고퍼주 조심해야 돼요. 이런 고퍼주.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긴가 민가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퍼주가 이제 하반기 시장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1월달, 2월달까지는 이제 뭐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등락이 막 나올 것이고, 예,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 시장은 저퍼주가 아마 큰 시세를 줄 것이다. 그게 소위 하면 경기 민감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수급적으로도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 쪽에서 5년 연속 순매도했어. 5년 연속. 5년 동안을 그냥 그 기관에서 한 28조 원, 기타 법인에서 한 20조 넘게 때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58조를 매수했어. 코스닥을. 5년 동안. 6년 동안을 때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기관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은 제가 다음 시간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더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작년에 가장 부진했던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작년에 가장 작년에 이제 많이 부진했던 것이 뭐냐면 화학 업종이죠. 화학과 철강.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환율 영향 많이 받고요.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환율이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 외화 평가 손실만들에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11월 정도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만한 그런 구간에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12월 초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슈팅 나와버리고 오버슈팅, 아래쪽으로는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언더슈팅이 나와버린 거예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거는 이제
2017년도가 최고점이죠. 사실 요건 이제 달러 환산입니다. 외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외국인들. 이게 원화가 아니고 달러 환산으로 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최고점 대비해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90% 하락이 나왔어요. 90%. 아니, 징그리 합니다. 2011년도부터 2011년도 고점 찍고 나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거의 작년까지 14년을 뺀 거죠. 14년을 빼면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마감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2000년도 초반 이 저점. 그러니까 25년 지지 맥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90% 뺐으면요. 이 정도면 뺄 만큼 뺐다. 근데 롯데케미칼하고 화학주가 왜 안 좋았냐면 바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 유엔에서 이제 러시아 뭐 원유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유엔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원유를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뭐 북한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원유를 저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납사라는 게 있죠. 원재료. 화학 제품의 원재료, 납사. 그러니까 원유에서 이거 추출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원래 한 26%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입을 했었는데 작년 2월 했을 때는 러시아 원유 수입이 제로입니다. 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톤당, 납사 가격 톤당 한 30에서 40달러를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가지고 여기서 납사를 수출하다 보니까 그만큼 싸지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때문에 러시아 원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화학 제품을 싸게 국제시장에 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율까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원유 수입하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악화돼 버린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이기 때문에 현대전은 보통 3년 이상 안 가죠. 뭐 게릴라전도 아니고. 예, 트럼프가 일단 침하고 나면 뭔가 이쪽에서도 희망 섞인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급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다 반영된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작년에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급반등이 들어왔었는데 이 고점 대비, 그러니까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77% 하락이 나왔어요. 77%.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아까 롯데케미칼처럼 2000년도 초반 IT 버블 때 저점과 이 저점, 작년 연말에 딱 이 레인지 하단에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지지 맥점에 77% 하락이 나왔고, LG화학도 이제 아까 롯데케미칼처럼 그런 영향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전지가 하락 나오다 보니까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충격을 받은 건데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또 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학 업종이 많이 밀었었고요. 그다음에 철강 업종이죠. 철강 업종.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예.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재작년 이 고점 대비 요 달러 환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꺾어버렸어요. 역분자로. 그래서 66%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포스코홀딩스는 1992년 지지 맥점과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저점, 그 다음에 2020 여기 2년이죠. 저점, 이번이 세 번째 저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막 급등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연말에 더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거의 90%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뭐 호주라든지 기타 등등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 원자재를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3분기까지 외화 평가 손실이 한 1조 원 가까이 됐는데 일단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같은 경우도 반등이 들어서 가는 높죠.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런 구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가 삼전 같은 경우는 요거 달러 환산입니다. 외인들이 보는 시각 보는 거예요. 예, 2021년도 1월 달에 코로나 때 이제 급반응 들어왔다가 여기서 슈팅이 나왔죠. 딱 거기서 유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밀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꺾였는데 삼전은 거의 50% 다이렉트로 하락이 나왔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지 맥점이죠. 2014년, 2018년, 그리고 이번에 이 이하는 더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 이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기업 가치가. 우리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6년 동안 뭐 삼성중공업 다 마이너스 적자 막 수조 원씩 났었어도
그 가격 이하는 안 빼죠. 행보를 할지라도. 네, 그런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물러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대표 종목군들 제가 또 왜 보여드리냐면, 물론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 종목군들이 작년에 그렇게 최악이었을 때 장기 지지 맥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더 안 물러나면 전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더 이상 큰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선진 시장이 200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은 크게 보게 되면 박스만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저점을 봤을 때는 앞서 제가 지수 저점이란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대표 종목군들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막말로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인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이 작년에 적자났습니까?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철강 관련 기업들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50에서 한 100% 증가할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홀딩스도 추가적인 하락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이제 반등을 기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일시적으로 지금 빠져나갔다가 고객예탁금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내일 제가 8시에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 매매 공개 방송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자세하게 오늘 지금 시간이 안 되면 내일 8시에 여러분들께 종목 진단도 해드리면서 다른 또 데이터도 같이 더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이 연말에 사실 돌파했어요. 이 하락 트렌드를 고객예탁금이. 예, 그 순간적으로 57조 원까지 갔다가 3일날 다시 한번 되밀었는데 어쨌든 간에 예탁금도 이제 50조 초반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 2번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올 상반기에 올해 전체 예산의 한 60~70%를 쏟아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지금 올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제 유동성 효과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수는 그렇게 처절하게 빠진 가운데서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 이걸 돌파를 했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고. 근데 신용융과는 반대로 뭡니까? 작년 연말에 여기서 신용이 저점을 깨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신용은 지금 완전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러니까 악성 매물은 연말에 이미 다 소진된 가운데서 예탁금은 새로운 자금은 들어오고 있더라. 이게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이죠. 물론 이제 아직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말 작년 대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숨쉬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막말로 예탁금이 안 는다 하더라도 신용이 있다 악성 매물이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완전 바닥권이에요. 지금은 이제 신용도 좀 이렇게 증가해주기 좋습니다. 그래야 네, 종목군들 특히 이제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신용 증가하는 것도 유동성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제가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설명 드리면서.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 시간에서 아마 이제 NDF 여기 환율 시대 보니까는 1,450원 이하로 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환율,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오면서 네, 일단 환율과 국채 수익률이 꺾여줘야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 계속 들었었는데 징그리하게 막 올라왔어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86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환율이 새해 딱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원화가 다시 이제 강세 전환되고 환율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죠. 여기서 이제 변곡점 이루다가 11월 달에 여기서 변곡점 이루다가 네, 환율과 지수가 여기서 낭대비로 이뤘거든요. 원달러는 치고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빠져버리고 이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1,450원이 그 2022년도 그 10월 달 고점이었는데 거기서 머뭇하다가 12월 3일 날 비상기업 터지면서 1,486원까지 치고 와버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예. 요 비상기업 사태,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이제
이거 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악재가 아니잖아요. 빠르면 이번 달, 뭐 늦어도 다음 달이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다시 1,450원 미만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아까 그 지수도 마찬가지고 돈의 가치도 제가 보건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아마 주요국 환율 통화 가치 중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요. 예. 달러가 동안 계속 강세다 보니까 우리 연말까지는 미군 대기업 회장님 지갑 주는 것보다도 미군, 미8군 병사 지갑 주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할 정도로 달러가 강세했었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이게 변할까라는 얘기죠. 일단 환율이 1,450원 미만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1,450원 이상 돌파한 경우도 IMF 이후에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 환율이 안정이 돼야 2차 전지도 올해까지는 설비 수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LG엔솔. LG엔솔 지금 차트하고 주가하고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들 지분율 분석. 요걸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전환되면서 LG에서 반등 들어오고 그 10월 달에 이게 변곡점을 이루다가 10월 초부터 미국의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점 찍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연속 올라왔어요. 3개월 연속.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환율이 계속 워낙 약진환되면서 여기서도 지금 찌글찌글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2개월 보세요. 환율과 주가에 엄청 벌어져 있죠. 이게 계속 확대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작년이 아니고 12월 27일 날이죠. 12월 27일 날. 차트 잠깐 볼까요? 원달러 환율. 12월 27일 날이 장중에 1,486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윗골이 났지 않습니까? 1,486원.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거기서 환율이 딱 꺾이는 거 뭐냐면 이게 아주 교묘하게도 LG엔솔 있죠. LG엔솔 2023년도 7월 26일이 주가 고점이었거든요. 딱 거기서 원달러 환율이 고점 찍고 꺾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 보게 되면 만약 환율이 1,486원을 돌파 못한다. 12월 27일 날 고점이 나왔어. 그러면 LG엔솔도 이번이 환율이 고점이다 그러면 LG엔솔도 마지막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꺾이니까 최근에 LG엔솔이 3일 연속 반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니면 내일 저녁에 김목만의 맥점명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다른 종목군들도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철강 관련 종목군들은 워낙 약세 전환되게 된 지약입니다. 거의 한 8, 90%를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철강석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여기 제품 생산에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 전환되게 되면은 약세 전환되면 될수록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외화 평가 손실.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 뭐 철강석 같은 경우 원자재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70%가 원자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원유뿐만이 아니고 국제유가 한 70달러 초반인데 러시아산 같은 경우는 뭐 50달러 미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학하고 막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저가에 막 덤핑 공세를 펼쳐버리잖아요. 철강 같은 경우도 아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급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딱 보면 여기서 낭대를 딱 이러다가 여기 보세요. 10월 달. 예? 10월 초부터 달러가 강세전환되면서 워낙 약세전환되고 거기서부터 계속 밀어버리는 거 포스코홀딩스가. 예. 물론 이제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미국의 국채 발행도 좀 있었었고 11월 6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런 영향. 그다음 또 한 달 뒤에 또 비상기업 선포하면서 거기서 또 치고 올라와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외인들 지분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주가의 이 괴리율을 2개월 보세요. 2개월. 엄청 벌어져 있죠. 이거 결국 이제 조피로 내려와야 된다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아까 LG 엔솔과 더불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023년도 7월 26일 날이 최고점이에요. 76만 4천 원. 예, 거기서 원달러 환율이 딱 고점이 나온 거예요, 지금. 1486원. 이만큼 환율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니 원달러 환율이 또 이게 희한한 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난되게 되면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환율 약세 수혜주가 뭡니까? 바로 수출 대기업이죠.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인데 그렇다고 현대기아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비정상이 정상을 지배하는 시기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해소가 될 거란 얘기죠. 해소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환율과 달러하고 이제 국채 수익이 여기서 더 치고 갈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제 막 무너졌죠. 지금도 이제 시간에서 미는데 인덱스가. 예, 달러 인덱스가.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 첫 번째. 자, 왼쪽 그림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른쪽이 국채 수익률이죠. 예, 달러 인덱스가 여기 아까 여기죠. 10월 초. 예? 10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달러 강세가 계속 전환돼 유지되면서 3개월 여기서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쉼없이 계속 올랐어요. 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예, 이런 경우 흔치가 않은데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9월 말 10월 초에 저점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연준보다도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번 더 했으니까 네? 달러 인덱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화폐가 이제 유로화인데 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가 유로화는 약세난됐고 달러는 이제 강세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당선됐고 예,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만 여기 추세 저항이었다니 여기서 딱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밀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서는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5월달 작년 5월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돌파를 했는데 5월달 이 고점 거기서 조금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4.4 미만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 줘야 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7 아래로 내려와 줘야 돼요. 이때 이제 우리 지수가 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달러가 약세한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작년 연말에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내지 2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그 관세 부과 시점은 바로 올해부터 그러니까 다다음 주 20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6년부터 예, 부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미국 시장 돌아가는 시간에 예, 트럼프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뭐 관련 뭐 관계자가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적 관세보다는 선별적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달러가 급락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예, 한 10원 가까이 밀어버린 거예요. 선별적 관세. 예.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뭐예요? 물가 때문에 그러잖아요, 물가. 예? 물가 때문에. 물가가 계속 높아가지고 그걸 계속 공격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 예.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니에요? 뭐 급여 올라가고 소득세 뭐 감세해준다 해도 물가 아니면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예. 민심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정권이 바뀐 거죠. 공화당으로, 민주당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물가가 지금 올려버리면, 예? 겨우니 잡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기서 관세 또 일괄적으로 보편적 관세 부과해버리면 물가 또 수입물가 급등 나올 거 아니겠어요, 미국.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선별적 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죠. 2차 전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예. 아무튼 지금 그런데, 그래서 꺾인 건데, 두 번째 그림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거죠. 예, 이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2년도 고점까지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무역과중 달러 인덱스
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 무역 교역을 하는 전 세계 나라 통화 가치를 평균 내 가지고 달러 인덱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달러가 계속 강세되다 보니까 이 전체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는 2022년도 이 9월달, 10월달 고점까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여기. 거기서 지금 얻어맞는 거, 거기서. 딱 2029년도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예. 그래서 이제 달러도 제가 봐서는 막말로 이제 급하게 달러 약세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 제한적일 거란 얘기죠.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그 당시에 달러 인덱스 흐름 한번 보시죠. 네. 그때도 보시면, 그림 보시면, 저는 이제 이 그림 보게 되면, 1월 20날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이때 2016년도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그때 이제 9월 달이죠. 그 당시에.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여러분들 아까 그림 보시면, 예? 그림 보시면, 작년이었죠. 2020년 지났으니까.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9월 말 10월 초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연말에. 예? 보통 연말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9월 말 10월 달, 작년 같은 경우도. 근데 2026년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에도 9월 달부터 달러가 9월부터 계속 이렇게 연말까지 강세가 됐어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는 하단에 이건 원화입니다. 빨간색 선은 원화. 위쪽은 달러. 네, 원화는 계속 약세가 됐죠. 이때 원화는 1,2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9월 달부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9월 달부터 2016년도에 대선 운동할 때 그때도 막 무역 관세 매긴다고 막 그때는 뭐 45%까지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된 겁니다. 연말에 딱 고점 찍고 나서 1월 달부터 달러가 좀 꺾이더니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반대로 2017년도 9월, 10월까지 달러가 10개월 정도 계속 약세 전환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9개월 동안. 그래서 원화도 이 당시에 강세가 안 됐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트럼프 당선 당시에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9월부터 그냥 달러 인덱스가 2016년도처럼 급반등이 들어오고 새해 바뀌니까 달러가 꺾여버리네. 동일한 패턴을 만드네. 지금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럼 다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 2016년도처럼 이렇게 또 달러가 약세 전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왜 그랬어요, 이게? 미리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반영.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제 미국 시장 돌아가는 중에 보편적 관세 부과가 아니고 선별적 관세 부과한다 그러면 달러의 하락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관련 증권들 환율에 가장 민감하고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된다고 하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하락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이제 가장 피해를 봤던 2차전지 소위 얘기하면 철강, 화학 이래들이 이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가 주목한다? 2016년처럼 다다음 주에 물론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달러화가 여기서 꺾이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지금 투자가 설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가. 근데, 원화가 약세를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막 올라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자금을 구입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화 약세가 되니까 원재재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될 것이고,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 구하기도 힘들고 돈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를 눌러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1월 달 취임 이후에 뭔가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반대 극부적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달러가 이제 많이 빨리 꺾여지면 좋고, 바로 안 꺾인다 하더라도, 더 빠지지 않겠어요, 2차전지는.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달러는 꺾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전기차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확산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급의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여러분들 제 공개방송 들으시면 아시죠? 작년 4월 달에 여기서 인력 구조조정할 때 제가 이때가 140달러야, 140달러. 여기서 테슬라 매수하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급반등 들어왔고. 그죠? 여기서 이제 계속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거의 한 100%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다시 눌림 줄 때 여기서 공개방송 테슬라 다시 또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번 때리고 다시 매수하시고. 그죠? 또 찌글찌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요때 제가 또 테슬라 매수하죠.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하니까 이번에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미국 주식 추천해드린 게 한 달 만에 거의 150% 올랐죠. 여기서도 제가 공개방송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작년 저점 대비 250%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 뭐 최대 수혜 기업이기도 하고 뭐 스페이스 X부터 해가지고 로보택시 공개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작년까지 미국의 그 테슬라 뭐 컨콜 내용 보게 되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도 전기차 쪽에서 수익이 아직은 대부분이죠. 예. 이 무거운 주식이 삼성전자보다 지금 대한민국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요. 지금 테슬라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도 이 테슬라 한 종목의 시총이 더 높다니까요. 예,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무슨 트럼프 수혜주야죠. 그 재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한 이제 350달러 정도 오게 되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제 저점에서 또 동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IRA 보조금 해제하겠다, 뭐 하겠다, 막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그 후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좀 보시면 최근까지 어제도 막 급등이 났었는데 어제 그제도 자, 니비안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예, 요때가 이제 저점이었죠. 그 전부터 이제 뭐 빠졌습니다만은 얘네들은 테슬라 계속 날아갈 때 오히려 주가가 지금 꼬라박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11월과 12월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 니비안이 주가가 저점에서 80% 올랐어. 80% 올랐습니다. 저점이. 누시도 보시면요. 누시도 보시면 니콜라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네,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게 밀었다가 거기 더 안 밀고 예, 이렇게 유지하고 나서 저점에서 누시드 같은 경우도 한 70%, 80% 얘도 한 거의 한 70% 이상 올랐어요. 어제도 갭상승 올라갔죠.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먼저 바닥 찍고 올라가고 나서 미국의 후발 전기차 관련 증권들도 매수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통 저점에서 뭐 80% 가까이 오르면 이미 바닥을 탈피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IRA 그 보조금 폐지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우리 2차 전지보다 더 피해죠. 이미 그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니비안 같은 경우는 4분기 뭐 인도량이 늘어났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또 확산이 되냐면,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예? 요건 제가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아카데미 하면서, 예, 거기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아이온큐 이후에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죠. 요 두 종목을 제가 추천했지 않습니까? 예. 아카데미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 기업 명은 이제 공개 못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11월 말에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냥 매수하시라고 했죠. 뭐 하시라고 하다기니까. 한 달 만에 150% 올랐어요, 이 종목. 150%. 150%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예, 여기서 한번 반등 주고, 눌림 주고, 어제 급등 나왔죠, 얘도. 얘는 지금 한 50% 올라, 한 달 만에. 50%. 근데 테슬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이제 대장이니까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발 전기차 관련주, 아까 리비안, 누시도 급반등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도 이런 식으로 최소 저점에서 50에서 150% 이렇게 급반등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테슬라 공개방송 계속 막 추천드렸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후발 내가 추천했던 그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도 추천하고 한 달 만에 150% 올라왔는데,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이래요. 2차 전지만. 국내 2차 전지만.
그 전고체 관련주 움직이니까 우리 또 이제 여러분들 그 2차전지 플러스 해가지고 전고체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국내. 미국의 전고체 관련주 급반등 들어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이수페타. 이수 스페셜 케미컬. 자, 이수 스페셜 케미컬. 이런 종목은 리스크 없잖아요. 그죠? 네. 내일장에 좀 늘림 준다 그러면 3만 원이 직전 저점이니까 예, 오늘 종가에서 뭐 한 아래쪽으로 뭐 한 4, 5% 민다 그러면 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되겠죠. 3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단기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고 이스 스페셜 이런 종목. 월봉도 지금 보시면 이스 스페셜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딱 보시면 맥점이죠, 여기가. 저점과 저점 이렇게 딱 이어오면 지지 맥점. 아직 거래가 안 나오니까. 예, 미국의 전고체 관련주 움직이면 또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주전자. 예?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예, 저점 7만 천이 저점인데, 예, 내일장에 좀 늘림 준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그 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같이 보셔도 그게 무리가 없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마찬가지예요. 뭐 에코프로 BM, 뭐 SDI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개별주가 좀 완전히 움직이니까. 지금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도 막 급등 나온다니까요, 지금. 연말부터. 그러니까 제 예상이 아카데미에 딱 맞고 그거 추천했는데 거기서 맞았는데 이제 국내 관련 종목군들이 찌글찌글합니다. 근데 미국의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라클이라든지, 예. 그 관련 종목군들 먼저 움직이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우리 또 국내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예. 자, 요거 이제 제가 왜 이걸 또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요 포스코 퓨처엠이 2023년도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80% 하락이. 요건 달러 환산입니다. 외인들이 보는 시각이죠. 여기서 추세에 딱 저항 얻어맞고 연말에 딱 이 레인지까지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초에. 근데 고점에서 80%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82%가 빠졌어요. 하단 추세 지지 맥점까지 왔죠. 예, 여기서 이제 반등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얘는 85% 뺐습니다. 에코프로는 2023년도 고점 대비 달러 환산으로 무려 85% 뺐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개별주. 자, 이건 이제 개별 테마주죠. 우리 여러분들 일신석재 최근에 대북주가 많이 올라오죠. 예, 테슬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김정은과 또 이제 뭐 해당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 올라오는데, 자, 2019년도 2월 19일 날 4,190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김정은하고 뭐 하노이 뭐 회담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밀다가 언제 저점이 났었냐면 재작년 950원까지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일신석재 77%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저점 주고 300%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거 에이텍이죠. 요거는 이제 뭐 정치인 인맥 관련주죠. 뭐 이재명 관련주 대표 관련주인데 이 기업도 그때 대선할 때 47,950원까지 2020년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이렉트 빠져가지고 주가가 83% 빠지고 8,000원까지 빠졌어요. 8,000원까지. 그리고 다시 400% 올랐어요. 이번에. 저점에서 400%.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변기 물에도 파도가 있는 거고 똥물에도 막말로 파도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개별 테마주도 이렇게 70% 80% 빼면 기술적 어지간한 반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니 뭐 코스닥 시가총액 지금 4위죠. 에코프로 BM은 2위고 포스코 퓨처 마찬가지. 올해는 또 실적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 급증하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잖아요. 뭔 80% 이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개별 테마주 하다못해 대선 인맥주부터 해가지고 대북 테마주도 70% 이상 80% 빼면 저렇게 바닥에 나오면서 급반등이 들어오는데, 예? 그다음 미국 관련 종목들 지금 급반등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전고체부터 해가지고 후발, 예? 리비안, 누시드. 그래서 제가 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손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뭐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강공 전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건대는.
이미 반영되고 반영됐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뭐 고점 나오지. 예, 국제 수익률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나왔지. 좀 심하죠? 예, 너무합니다. 정리 들어가게. 정리. 지수 조정시.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만기인데, 이번 주 지나가야 이제 외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제가 또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일단 그 중간에 조정 들어온다 그러면, 예, 밑으로는 또 적극적 분할 매수 관점. 대신에 이제 약간 이제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전체 종목군들이 지수 올라오면 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그 반등장이에요. 반등장. 이런 과정을 좀 겪고 나서 완전 바닥으로 다지고 나면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기와 중기 물량은 철저히 구분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낙폭과대, 반도체, 낙폭과대, 매수죠. 공개방송에서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몇몇 종목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연말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말씀드렸었고, 지속적 관심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아까 뭐 이수스페셜이라든지 대주전자, 기타 등등. 예, 미국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연말부터. 예, 국내에도 아마 이런 훈풍이 결국은 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AI 소프트웨어, 지금 한글 컴퓨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연말 전에 먼저 올랐잖아요. 순환매, 테마주들도 순환매 반등이란 말이지. 먼저 오르고 지금은 1월 달에 눌림 줄 때, 예, 그때 이제 뭐 룬시 됐던, 한컴이 됐던, 예, 솔트웍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매수하시면 되고, 노버스 이번 때 급등 나왔잖아요. 기다려야 되겠죠. 양자 아마도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겠죠. 자율주행 안 움직였잖아. 자율주행하고 스페이스 X 관련, 우주 항공 관련 기업들. 그런 테마. 얘네들이 계속 순환매로 이렇게 움직여 돌 거란 얘기죠. 조선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환매 테마 장세는 또 1월 말 아니면 2월 뭐 중순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 관점 보시면서 중장기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이를 악 무시고, 작년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녁 8시 김홍만 유튜브 맥점 매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